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남북 관광에서 한반도 관광 두 번째 시간 한반도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관광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한국과 북한을 다 오갈 수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입니다. 그 관광 시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18년, 19년 정도의 기준으로 관광 시장의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남북관광에서는 남북한 간에 얼마나 인원들이 갔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193만 명 정도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면 연평균 17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숫자가 중국에서도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중국에서 정말 관광 상품을 사용해서 관광 상품을 구입해서 북한을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연평균 거의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북한을 가는 인원과 또 한국에서 북한을 가는 인원이 연평균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북한 관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관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와 중국을 한번 보실까요? 어, 중국은 북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관광 시장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중에 2,870만 명이 외국을 나가시는데 그중에 약 17%인 400만 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하십니다. 중국은 훨씬 더 관광 시장이 크죠. 왜냐하면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연간 1억 7,800명 이상이 외국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역시 4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전체 이제 범위상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시장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동북아 시장에서 봤을 때 서로의 관광객들을 주고받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규모와 인원들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우리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 관광객,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 중에 중국인이 30%, 20%는 일본인입니다. 물론 한때 크루즈 관광이 굉장히 붐을 일으켜서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가 중국인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문제점은,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관광 시장의 발전 차원에서는 너무 특정 형태의 관광객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크루즈를 타고 단체 관광을 와서 이제 면세 쇼핑을 하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뿌리는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 관광 지역에 왔을 때 현지에 이제 뿌리고 가는 그런 관광의 파급 효과가 좀 적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명 이상, 전체 이제 관광 시장에서 9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오게 되는데 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분들은 주로 이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자 대신 통행증이라는 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시대 때 좀 개혁개방하기 전에 옛날 중국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향수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관광시장이 굉장히 성장률도 높고 외래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중국과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뭐 러시아까지 또 몽골까지 오갈 수 있는 여러 교통 루트들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닷길이고요. 또 육상에는 이제 도로와 철도의 길들이 있습니다. 관광을 가려면 일단 이런 교통수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노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몇 군데 갈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구간들이 바로 이 개성 쪽과 금강산, 남북 접경 지역의 서해와 동해 루트가 지금 막혀 있고요. 완전히 막혀져 있진 않지만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나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는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런 막힌 구간들이 원활해질 때 한반도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GTI라고 하는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북한은 지금 빠진 상태인데요. 일본이 옥저버로 참여하는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과 관광인데요. 이 여러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관광 루트를 한번 짜보자 하고 한 10년 전에 이미 개발해 놓은 루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남북한을 오가는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바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관광을 어우를 수 있는 코스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이름 자체가 스카이 투 씨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도 이용하고 배도 이용한다는 뜻이죠. 이 루트 같은 경우는 장춘에서 시작해서 지린과 이쪽 투먼 이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오고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나와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로 와서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로 빠지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앞에 시간에 남북관광 설명을 드릴 때 동해안에서 북한을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해안에 지금은 북한을 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코스를 하나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세냥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세냥에서 대련으로 와서 대련에서 이제 인천, 서울을 들어와서 접경 지역으로 이동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해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 한국, 러시아 혹은 북한까지 여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인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광업계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개발한 관광 루트였고, 현재 정말 상품으로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올 코리아 프로그램입니다. 올 코리아 파트 1, 2, 3.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눠서 영 파이오니어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단둥에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 그리고 속초, 고성, 철원, 판문점, 용산으로 되는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파트 1, 2, 3 중에 일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일부는 중국에서 북한을 들어오고 일부는 북중 접경 지역을 가고 이렇게 파트를 세 개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광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는 고려 투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든 상품은 원 코리아입니다. 원 코리아, 하나의 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둥에서 평양으로 들어와가지고 백두산을 보고 다시 세냥으로 나갔다가 서울로 들어와서 한라산을 찍는 코스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남북한의 수도 그리고 민족의 명산이라고 하는 끝자락에 있는 산들을 다 돌아보는 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남북중 관광 상품입니다. 어,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 경주, 한국을 돌아보고 베이징으로 나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서 묘연한 개성을 돌아보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보시는 것처럼 남북한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전통 문화가 있는 경주나 개성과 같은 도시들을 찍고 나오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상품은 모두 관광의 목적지가 다 한국과 북한이지만 서로 교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단둥이라든지 세냥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찍고 다시 한국과 북한을 오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초반에 그 동북아 교통 루트에서 막힌 그 구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간들이 열리게 되면 어떨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거점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쭉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을 한번 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남북한을 막힘없이 오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한반도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칭다오며 텐진이며 세냥이며 중국의 거점들이 있을 것이고 블라디보스톡, 사카이미나토, 부산, 인천, 동해 각각의 항공이나 공항이나 철도역들이 연결된 그 주요 도시들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중러, 일본까지 한반도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관광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관광 목적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서해안과 동해안만 살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해안의 주요 목적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부터 이 백두대간 자락을 올라타고 가면서 부산, 울산, 포항, 뭐 내륙으로 잠깐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울진, 뭐 속초,
쭉 올라가실 수 있고, 북한으로는 원산, 함흥, 청진, 나진, 백두산 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으로 가시면 러시아, 남부로는 일본이 연결되겠죠.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인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쪽에 제주, 그리고 북한의 개성 판문점, 남포, 평양, 신의주,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들을 정말 18년에 남북 또 미 정상들이 육로로 이렇게 걸음으로 도보로 지나갔던 것처럼 이 구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면 정말로 굉장한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이 한반도 관광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북 관광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북 관광은 북한의 목적지를 가지고서 우리 한국 방문자들과 한국의 사업자들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제안드린 한반도 관광은 목적지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의 수요와 북한의 수요를 목적지로 묻고 여기에 방문자들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북한 주민들도 우리 쪽으로 여행을 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인 관광 대상자를 염두에 두되 이 한반도 관광의 시장의 타겟은 주로 이제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외국 사업체들, 중국 사업체들, 이 여행사들도 이 한반도 관광 모델에서는 같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남북 관광의 형태가 굉장히 남북 간에만 아주 좁혀져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단절과 부침이 심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 관광은 이 관광시장 자체를 국제적으로 넓히면서 이런 정치적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북한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관광 시장이 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도약을 어, 만들어 보겠다라는 또 다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북한이 파트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과 관광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북한의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관광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북한이 뭘 하고 싶어 하고 어디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북한은 이미 많은 경제 특구들을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점들을 좀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여러 가지 도로, 철도, 항만, 뭐 공항, 북한은 여러 가지 SOC 투자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 관광객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북한에선 이 관광객들을 다 수용할 음식, 숙박,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 관광시장 자체가 남북한만의 것이 아니게 되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국외 자본들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뚫어야 될 것은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바가 있는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 이 기존의 개성금강산 관광 이름으로 불렸던 이 구간들이 새로운 테스트베드로서 먼저 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해에서는 어, 남북한을 오가는 전박이 물범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고래를 보고 하는 것처럼 전박이 물범들을 보는 생태관광이라든지 개풍군과 김포시 간에 보행 6교를 놔서 정말 우리가 도보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지 배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관광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접경 DMZ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그린 대탕트 얘기가 나오면서 DMZ 구간의 생태 관광이라든지 또 남북한의 마을을 체험하는 민박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이 백두대간을 따른 생태 문화 관광, 이 산림 자원과 해양 자원을 이용한 치유 관광, 그리고 어, 크루즈 관광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을 찍고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크루즈가 원산이나 나진으로도 갈 수 있게 된다면 동해에는 또 새로운 관광 시장이 더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관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반도 관광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관광이 국제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남북 간만의 어, 민족끼리라고 해서 특수성을 고려했던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공간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가지고 남북 관광을 국제화시킨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광지를 연결시켜서 오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관광이라는 것은 인적 교류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그 북한 관광에 투자한 회사와 기업과 뭐 정부와 이제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반도 관광으로 시장이 확장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북 교류와 관광에 연루가 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또 수용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고객별로 상품도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전에는 숙박을 하냐 안 하냐, 목적지가 어디냐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계층인지, 어떤 연령인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지에 따라 목표 고객별로 상품도 다양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 간의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처의 어떤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자분들과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과 또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분들, 이런 분들과는 민과 관의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한반도 관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 한반도 관광의 파트너가 될 북한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